토성과 흰제를 연결하는 미시령 터널은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 뒤 강원도가 운영 수익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터널 이용 차량이 급격히 줄면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관련 소식을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갈수록 커지는 강원도의 부담을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시령 터널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후 2년여 만에 터널의 차량 통행량은 개통 전에 비해 60% 이상 줄었습니다. 한 해 563만 대까지 늘었던 통행량은 현재 210만 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통행료 수입 역시 205억 원에서 111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7년도에 개통되고 나서는 지금 18년도는 한 60% 정도 감소한 좀 그 정도 교통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15만 대 정도가 강원도는 미시령 터널 건설에 필요한 민간 자본 1,000억 원을 유치하면서 통행료 수입이 적으면 강원도가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같은 약속 때문에 통행량이 줄면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대 통행량을 기록한 4년 전에는 돈을 줄 필요가 없었지만 올해는 손실 부담금으로 119억 원을 터널 운영회사에 줬습니다. 이 협약은 2036년까지 계속됩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차량 통행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강원도의 재정 부담액은 최소 3,600억 원에서 3,9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민간 투자비의 4배나 됩니다. 통행량이 지금 상태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 재정 부담액의 총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미시령 터널의 차량 통행량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존 협약을 시급히 개정해 강원도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미시령 터널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해법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와 터널, 경전철 등 사회 간접 자본을 민자로 투입해 건설한 해당 자치단체들이 손실보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약을 변경하고는 있지만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산과 창원 사이 1.7km를 연결하는 마창대교입니다. 민자 2,500억 원이 투자돼 2008년 개통됐습니다. 경상남도 등 자치단체가 지급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액은 623억 원. 경상남도는 손실 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3년 동안 교통량을 다시 산정하고 운영사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에 최소 수입 보장 방식이 아닌 사용료 분할 관리 방식으로 민자 운용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5년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속되는 반대로 인해서 저희가 공의 처분을 거쳤고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통행량 재검증을 하면서 그 이후에 또 10여 차례 또 협상과 설득을 병행해서 민자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줄이기 위한 협상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마창대교와의 자본 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2천억 원이 넘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논란은 여전합니다. 금액은 줄었어도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지원금은 계속 투입해야 하고 비싼 통행료는 이용객들에게 여전히 불만거리입니다. 마창대교 같은 건 1.7km밖에 안 되는데 지금 2,500원을 승용차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당 하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령에 속합니다. 시민들의 저항이 엄청납니다. 강원도 역시 미시령 터널의 자본 재구조화를 위해 통행량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경상남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과의 재구조화 협상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성사될지 여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미시령 터널 기획 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의 통행량이 유지된다면 강원도가 미시령 민자 터널에 지급해야 할 손실 보전금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민간 회사가 아닌 국민연금이라 협상 과정은 더 험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시령 터널 건설의 토대가 된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보고서가 작성됐던 20년 전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뒤 미시령 터널의 차량 통행량 감소가 예견됐지만 연구 보고서엔 이 같은 변수가 무시됐습니다. 통행량이 급감해 3천억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강원도.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해 18개 민자 고속도로 사례를 연구하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의뢰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민자 투자 사업에 대한 공익성, 그다음에 높은 금융 비용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국민연금하고 협상의 소지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강원도의 재정 절감 효과에 반비례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은 그만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손실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양측의 그 공적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인가, 사실 그 부분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2036년으로 돼 있는 민간자본 운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운영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강원도가 민자 사업자의 운영권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에 이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잘못된 계약 하나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강원도와 이 도민들이 재정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고요. 향후에는 절대로 이제 이러한 계약이 다시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도록.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미시령 터널의 재정 부담과 관련한 KBS의 보도 이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교통장치를 설치해 차량 통행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통행량에 따라 강원도는 미시령 민자 터널에 최대 3,900억 원까지 손실 보전금을 줘야 하는 처지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대응책은 민자 협약 자체가 잘못 체결된 만큼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재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돼 있고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런 걸 잘 몰라서 굉장히 엉성하게 해놨다. 잘못 계약을 잘못 체결. 국토교통부가 터널을 인수해 국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의회에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협약 개정을 위한 전략을 다시 세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문적 법률가가 있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회계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금융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주변 지역 주민들은 차량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설치해 통행량을 늘리자고 주장합니다. 미시령 터널과 연결되는 국도 44호선 홍천 인제 구간에 속도 감응형 신호를 설치하면 이동 시간을 10분 이상 줄일 수 있다며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신호등의 일관성 있게 직진 신호를 통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직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같은 효과를.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하는 교통량 재검증 결과가 나올 다음 달쯤 협약 변경이 실제로 가능할지 여부와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